잊혀져가는 우리의 옛길, 삼남대로를 찾아 나섰던 두 번째 여정. 나주 영산강과 옛 관아터를 지나 선비의 고장 장성에서 전북의 관문이었던 갈제를 넘고 동학과 농학의 얼이 서린 정읍에 다다랐는데요. 정읍 태인면에서 이어가는 삼남대로의 세 번째 여정.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길 위의 사학자 신정일 씨가 옛길 여행을 이어갑니다. 곧 도착할 태인 같은 경우가 동학농민혁명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봤었던 곳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태인은 굉장히 큰 고을이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정읍에 그냥 포함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호남선 열차도 다니지 않다가 보니까 신태인은 굉장히 번성하는데 지금 태인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읍에서 서울로 가던 옛길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정읍에서 논산으로 향하는 삼남대로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남대로의 길목으로 화려한 과거를 간직한 정읍시 태인면. 당시의 명성은 과거사가 됐지만 지금도 이곳엔 동학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학의 옛 발자취를 계승해가고 있는 이갑상 씨를 만났는데요. 옛 동기를 만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는 곳도 다르고, 예. 사는 곳도 다르고 하긴 해도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길로 이제 완전히 큰 한 일가를 이뤘고.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전 벗이 됐습니다. 태인을 지나는 길에 호남 제1의 정자 피향정을 만납니다. 우물 정자 모양의 천장이 아름다운 피향정. 하지만 그 곁엔 또 다른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피향정은 그 연꽃 향기가 퍼져나간다 어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 1894년 이기 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조병갑의 탐악의 격분에 정읍에서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전봉준. 그는 부패한 관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모자를 알 수 없게 참가자 이름을 빙 둘러 적은 사발 통문으로 농민군을 모으고 정읍의 관할을 습격했는데요. (1894년) 전봉준이 천여 명의 농민들을 규합해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고부민난. 부패한 탐관오리 조병갑의 저항에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곡식을 되찾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향정 5층 마당에 일렬로 늘어선 비석들은 그 시절 농민들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조병갑이 곡식을 강탈해 아버지 조규순을 위해 세운 영세 불망비. 자, 병갑 와서 그 원한이 깊었던 사람들이 막 쪼아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비석이 이게 땅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세워라. 예. 그래서 이게 기념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조롱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도 악독한 사람이 온다고. 120여 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아픈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와 오늘날을 갖다 이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돌아나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는 삼남대로의 여정은 동학 농민군의 진경로를 따라 태안에서 이제 김제로 향합니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로 호남 평야의 중심인 김제. 김제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농산물 집산지였던 원평 장터는 이제 쓸쓸하리만큼 조용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옛말이 그러잖아요. 텅 빈 골목을 이 지역 원로와 걸어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장에 가면은 자기도 따라가던 것들이 시골 장이었는데 종일 손님이라고 해야 가끔 들르는 동네 사람이 전부인 이곳. 왠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어머니가 사준 그 장터 국밥 있잖아요. 그 국밥이 지금도 머릿속에 섰는데 그런 국밥을 파는 장이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큰 솥에다가 돼지 대가를 삶아가지고 피 뿜뿜 나는 거 팔고 그놈 한 그릇 먹고 이것이 막걸리 한 잔 먹는 것이 얼마나 그 참 푸진 것이냐. 원평장 날 기름진 땅 덕분에 모든 것이 풍성했던 원평 장터. 장날 풍경 기억나요? 장터 사람이 많았지 뭐. 여기는 말도 못하게. 사람 많고 여기는 아주 통나는 장이야. 통나는 장. 못 먹고 살아 이제. 예전에는 좀 괜찮았어요, 어머니? 그렇지. 옛날에는 아침에만 돈 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 화려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해 주민들은 요즘도 빈 장터에서 세월을 낙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가는 세월을 붙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던 고향. 세월 앞에 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순간이 가는 것도 아쉬워집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김제의 옛길은 원평을 지나 금구로 향합니다. 옛날 내가 살던 조선 후기 혁명가 정여립이 활동했던 금구면. 정여립에겐 실현의 땅이었지만 향교 등 다양한 유산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유성룡의 우남잡록에 의한다면 기축옥사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에 이른다. 3년이 가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있으니까 서인들인 송강정철, 우계성원, 중봉초헌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정여립 사건이죠. 천하는 곡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리요. 왕위 세습제의 폐단을 지적한 정여립의 사상이었는데요. 급진적인 사상을 꾀하다 서인들의 박해를 받은 정여립은 지금도 금구의 뼈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김제를 지나 삼남대로의 옛길은 유서 깊은 문화도시 전주에 접어듭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곡창, 호남을 다스리는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전주.
수많은 인물들과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저기 호남 제일성이라는 것은 이 전주가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명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호남 제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다시 중창한 것입니다. 남문시장이 있는데 1894년에는 동학농민군이 이 안에 있고 전라 가명군은 밖에 있으면서 일전을 벌였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전주는 물자 또한 풍부해 상인의 왕래도 많았는데요. 주로 수레를 끌 수 없는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구대로 중에 의주로, 그러니까 북경으로 가는 연행로만 길이 넓었었어요. 수레나 이제 가마가를 타고 가게 하기 때문에 그 길은 넓었는데 나머지 8대로는 굉장히 비좁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벼슬아치들은 그 길을 넓게 만들면은 우리나라가 위침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 염려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비좁았었습니다. 수레 없이 다니던 상인들의 어려움은 조선 후기 임원 경제지에도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멀고도 험했던 천리길. 그 길을 언제나 함께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없어지네 이거. 이거 사는 사람이 없어. 이거 상어받아 돈 벌어도 안 된 게 첫째는 돈벌이가 안 된 게. 오랜 세월 서민들의 발이 돼준 집신. 볏짚으로 삼는 이 신은 먼 길을 걸을 때도 참 요긴했습니다. 집신만 신고 살았어. 근데 집이란 게 다른 것보다는 좀 따서가지고 뭐 발에 얼어 터지거나 그러던 아니요. 눈밭에 신고 다니도 그렇게 고생 같지 않자. 과거 보러 가던 선비들도 괴나리 보쯤에 집신 몇 켤레쯤은 당연히 매달고 길을 떠났죠. 할아버지에게도 한평생 집신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짊어지고 저 신어대고 쌀가마에 짊어지고 다니고 다락가마에 짊어지고 다니고 나 발로 다니면서 짊어지고 다니고 별게 다 있어 이거. 일본 사람들 와서 신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 신이 차차차차 없어졌어. 이제 할아버지는 집신의 옛 추억을 삼습니다. 집신발로 걷던 흙길은 사라졌지만 조금만 천천히 걸으면 그 시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삼남대로 옛길은 이제 전주에서 완주 삼례로 이어지는데요. 그 길을 이었던 물줄기가 바로 호남 평야의 중심부를 지나는 만경강. 길손들이 이용하던 나룻배는 사라지고 지금은 옛 기찻길과 대교가 강을 잇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성 갈제를 지나가지고 정읍, 금구, 바로 이제 건너편에 화전마을이 있는데 화전마을을 거쳐 왔었던 나그네들이 배를 타고 비비정적으로 건너던 나루가 있었는데 지금 나루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이 전라선 열차 그리고 삼례대교, 그러면서 백길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이 아름다운 건 길이기 때문이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품고 말없이 흐르는 만경강.
그 강을 건너면 언덕 위의 비비정이 길손을 쉬어가라 합니다. 기러기가 앉은 풍광이 아름답다 하여 그 이름이 비비정이 된 옛 쉼터. 선조들은 이곳의 풍광을 비비나간이라 극찬했습니다. 저 구성산 다 보이네. 만경강을 터전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나루터는 없어졌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길손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놓습니다. 한때는 만경강 매운탕으로 손님을 모았던 마을.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시골 밥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정일 씨도 오늘은 이곳에서 삼례읍이 고향인 친구를 만나 따뜻한 한 끼를 나눕니다. 추락한 마을이었잖아요. 예전에 매운탕집도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그랬는데 여기를 이제 비비정 일대를 갖다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마을 그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맛깔스러운 음식도 만들어내고 나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굉장히 그 잘한 일 같아요. 고향 안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좋고 옛 생각은 별로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소중한 공간. 손님이 많이 올시라 힘이 안 들어요. 재밌어요. 힘이 없어야 힘이 들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처럼 이곳의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완주시를 지난 삼남대로 옛길은 익산시 여산면으로 접어듭니다. 초여름 떼약볕 아래 시골 안악들이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데요. 오늘도 구슬땀 흘려가며 자연이 주는 결실을 기다립니다. 아이 키우듯 어루만지며 키워내는 농작물들. 봄에 뿌린 채소들은 어느덧 잘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양파 수확해요? 네, 양념 6월달이. 그러니까 그러면 곧 할 때 됐어요? 네. 어디에서 시집 오셨어요? 나 여산읍내서. 여산읍내서 멀리 안 떨어졌었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예전에 오실 적에 남편분 저 시집 오기 전에 만났던 적 있어요 없어요? 또 못 만나지. 그날짜 그러면 신랑 봤어요? 그렇지. 결혼한 날. 결혼을 알고 저 쪽들이 벗고 나서 보니까 남편 어땠어요? 잘생겼었어요? 나 진짜 그냥 사는 거 살았지. 그냥 산 게 살았어요? 그저 옛날에는 그랬지. 농사 새참으로 막걸리만 한 게 또 있을까요? 못 알아다니시는 옛날 놀러 다녀요. 운동만 다니셔? 네, 이렇게 길을 좋아해가지고 길을 걷고. 네? 모시는 양반인데. 시원하게 목을 축이니 처음 만난 사이에도 정이 피어납니다. 점쟁이도 모르는데. 다 돈 일하러 다니시겠지 뭐. 예. 웃기는 어째. 어머니 내 모시고 아유. 살아가는 세상살이. 아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고즈넉한 마을에 홀로 남겨진 여산 동헌은 조선 후기 관아 건물 가운데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 주짓도 높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둥 길이가 더 같이 하면서도 주짓돌이 뒤쪽은 높고 이쪽은 자연을 되도록이면은 네, 자연스럽게 지형을 이용한 것이지. 예. 그것이 옛사람들의 슬기예요. 열어놨을 거예요. 아, 열어놨네요.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이루는 여산은 한때 학문과 행정의 중심지였는데요. 쉬었다가 현감이나 군수가 잠시 머물면서 행정을 보던 동헌은 비어있기에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행정을 보던 곳. 그래서 아주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첩자라 해가지고 이 동학군들이 김원시그 여산군수 김원시그 목을 쳤던 곳이 바로 이 여산 동원이거든요. 옛길에 지닌 어떤 역사성이나 문화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을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그 예전 그 선조 때부터 오래전에 내려온 옛길 속의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같이 깨우치면서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속에서 문득 그 벌레를 만나기 옛길 위에선 소소한 풍경에 눈을 돌리는 여유도 생깁니다. 느리게 걸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 괜찮아. 저쪽으로 길게 먼데 이렇게. 아따 시계 안 찬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차네. 그러네요. 철만 보면은 꽃반지 만들고 꽃시계 만들고. 옛길은 익산 여산면을 지난 뒤 충청남도 논산시를 향합니다. 일본 국도와 다시 만나는 삼남대로 옛길로 접어들면 연무읍 고내리에 자리한 봉곡 서원을 만나는데요. 서원 앞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임무를 교대하던 황화정의 예터에서 옮겨온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그 전라감사가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구 전라감사가 이곳에서 서로 도장을 주고받으면서 임무교대를 하던 곳.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충청도는 광해원에서 충청도 감사가 임무교대를 했고 경상도는 바로 문경세제에 있는 교구정에서 임무교대를 했는데 바로 전라도 전라감사가 임무교대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논산 연무읍에 닿으니 땅끝 해남에서 시작한 삼남대로의 여정도 어느덧 반을 지나왔습니다. 500리가 남았다는 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껴서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길 걷기는 약간 몸은 고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천을 제대로 보고 옛사람들의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옛사람들의 그 영혼과 함께 걷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옛길 걷기가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옛사람들을 추억하면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로 옛길 걷기는 즐겁다. 동학의 본고장 정읍을 지나 호남 평야의 옛길을 걷고 만경강 쉼터에서 천하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옛길 위에 긴 세월 스며든 진한 삶의 향기들. 그 향기 따라 다시금 과거로의 도보 여행을 이어갑니다.